이번 시간에는 소득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에서는 소득이 다양하죠. 자본가들 사이에도 소득이 다양하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이 다양하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대기업의 근로자 평균 소득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 소득은 차이가 많이 나죠. 대기업들 대기업들 간에도 사실은 소득 차이가 많이 나죠. 큰 차이는 아니 나더라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분화되는 과정을 자본의 구조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판매 금액이 2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1천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이윤이 200만 원인데 10명이 투입되고 근로자가 똑같이 분배받는다 치면 근로자의 소득은 80만 원이 되고 자본가의 소득은 200만 원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규모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 금액 4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 비용 2천만 원, 인건비 1,600만 원, 이윤이 400만 원 되죠. 20명이 투입되니까 근로자의 소득은 80만 원이 되고 자본가의 소득은 400만 원이 되죠. 이 하나의 자본일 경우에.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분화될 수가 있죠. 근로자의 소득은 그대로죠. 근데 자본가의 소득은 규모가 커지면 커지죠. 구조가 변함이 없을 경우에. 그렇죠. 세배를가돼도 마찬가지죠. 판매 금액 6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비용 3천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유인 600만 원, 30명이 투입되면 근로자 소득 80만 원, 자본가 소득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는 분화가 되는 거죠. 사회가 단순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대 농경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형태가 지배적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형태도 물론 있겠지만 미미하니까 그러면 뭐 생산성이 뭐 크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치면 이 한 형태만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들의 소득은 뭐 대동소이한데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자본가 소득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귀족들 사이에도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권력이 강한 귀족은 넓은 토지를 지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소득이 크겠죠. 반면에 또 안 그런 귀족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또 자본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 사람이 자본을 운영하는데 그냥 이 형태에서 소득을 취한다면 그리고 생산성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판매 금액 200만 원, 작업수당 투입 비용 100만 원, 소득은 100만 원 되죠. 인건비도 자기가 취하고 이윤도 자기가 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소득은 100만 원이 되겠죠. 보통 자기 것을 관리하면 더 열심히 하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가져가겠죠. 일반적으로. 뭐 생산성이 똑같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고대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1형식에서 이 네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 형식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형 자본가 한 명 600만 원, 중형 자본가 한 명 400만 원, 소형 자본가 한 명 200만 원, 1인 자본가 10명 100만 원, 근로자 60명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뭐 곱하기 100을 하든 1000을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는 거의 이런 구조였겠죠.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신분제도가 결합됐죠.
신분제도가 결합되면 이제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로자들은 멸시당하면서 제일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걸 답하고 싶겠죠. 그래서 반란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면 근로자는 농노가 되겠죠. 대형 자본가나 중형 자본가 사이에도 만약 신분제도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자본가가 되고 싶겠죠. 대기족이 되고 싶겠죠. 그래서 반란도 일으키고 뭐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제 이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형식을 임으로 정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 2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 비용 800만 원이라 할게요. 인건비는 960만 원, 이유는 240만 원이라 할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6명이라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 소득은 6을 나누면 160만 원, 자본가 소득은 2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요.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금액 6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 비용 2,400만 원, 인건비 2,880만 원, 플러스 이윤 7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요. 18명이 되겠죠. 곱하기 3으로 하니까. 근로자의 소득은 변함이 없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160만 원. 자본가 소득은 720만 원이 되죠. 1형식과 2형식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형 자본가 1명, 대형 자본가 1 720만 원, 대형 자본가 2 1명 600만 원, 중형 자본가 1명 400만 원, 소형 자본가 1명 240만 원, 소형 자본가 2 1명 200만 원, 근로자 1 24명 160만 원, 1인 자본가 10명 100만 원, 근로자 2 80만 원. 여기서 뭐가 돼요? 근로자 1이 있고 근로자가 2가 있죠. 그래요. 이제 근로자도 분화가 됐어요. 분화를 시킨 게 뭔가요? 다른 생산성을 지닌 자본이 결합하면서 근로자의 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로자의 분화 역시 자본이 일으킨 거죠. 자본이 다른 생산성을 지닌 자본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보면 막 근로자들의 소득이 다양하고 자본가 소득이 다양한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자본가의 소득이 분화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본가가 분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판매 금액이 똑같더라도 한 명은 240만 원 벌고 다른 한 명은 200만 원 벌죠. 이건 왜 그런가요? 생산성 때문에 그렇죠. 생산성. 다른 건 변함이 구조가 똑같죠. 생산성 때문에 2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판매 금액이 다르더라도 생산성이 다른 자본이면 다르면 자본가의 소득이 분화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뭐 했나요? 판매 금액이 규모가 다르면 또 자본가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이렇게 알 수 있죠. 두 가지죠. 인건비는 생산성이죠. 근로자 소득은 그 자본 내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요. 분화되는 원인 그거예요. 생산성이 다른 자본들이 많이 다양하고 규모가 다양한 자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분화가 더 심화되겠죠. 심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달리 얘기해서 분배구조 2가 1을 지닌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요? 분배구조 1을 지닌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요? 그건 또 발전한 사회인가요? 일을 지닌 사회가 객관적으로 좋은 사회죠. 일단 직업수도 많고, 또 근로자 사이에 분화가 일어났으니까 노력함에 따라서 근로자들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160만 원 벌고
그렇죠. 근로자들한테도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요. 그래 더 좋은 사회예요. 자본가들도 분화가 일어났고 단순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소득 격차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본가와 근로자 소득은 또 다르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단순히 뭐 소득 격차 가지고 뭐 더 좋은 사회니 더 안 좋은 사회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3명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씩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할게요. 판매 금액 6천만 원, 작업수단 투입 비용 1천만 원. 그러니까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아주 적어요. 대규모 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건비는 4천만 원, 이윤 1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10명이나 가정할게요. 그럼 근로자 소득이 400만 원이 되죠. 근로자 10명이나 가정하면 자본가 소득은 1천만 원이 돼요. 이런 경우도 많죠.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뭐 어떤 이제 조직은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죠. 어떤 업종이든 간에 뭐 IT 업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전문가 집단은 많잖아요. 변호사들이 집단일 수도 있고 의사들이 집단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형태도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이제 분배구조 이와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대형 자본가 1, 1천만 원짜리 있으니까 이제 대형 자본가 2는 7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형 자본가 1, 600만 원. 이 중형 자본가 1이 분배구조 2에서 뭐였나요? 대형 자본가였죠. 대형 자본가였죠. 더 큰 소득을 버는 자본가가 나오면서 이제 중형 자본가로 전락한 거예요. 또 중형 자본가 2,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대형 자본가가 중형 자본가 될 수 있어요. 현 시대에서는 그래요. 고소득 근로자도 나오죠. 고소득 근로자 400만 원 벌죠. 고소득 근로자 400만 원. 또 소형 자본가 1, 240만 원. 고소득 근로자는 소형 자본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죠. 그래요. 소형 자본가 2는 200만 원. 그래요. 소형 자본가보다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이 벌어요. 이런 거 흔히 관찰할 수 있죠.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근로자지만 그큰 그룹에 이사가 되고 이러면 막 10억, 20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죠. 뭐 흔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자본가들보다 소득이 훨씬 큰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중소득 근로자 24명 160만 원, 1인 자본가 100만 원, 저소득 근로자 60명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더 심화됐겠죠. 훨씬 다양하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요.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결합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결합시키냐면 이 완전 고용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완전 고용 상태라 가정하고 생산성이 더 좋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사라지나요? 생산성이 안 좋은 자본들이 우선 사라지겠죠. 생산성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소형 자본과 이와 근로자 80만 원이었죠. 그러면 생산성이 좋은 자본들이 생기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 이제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거죠. 제일 밑에 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저번 시간 갖고 연결하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중산층이 사라진다. 이건 또 뭔가요? 이 중간 소득을 얻는 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요. 중형 자본가가 사라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중형 자본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뭐 소형 자본가 뭐 이런 중간 쪽이 사라지면 이제 좀 사회가 저소득자들이 많거나 저소득자 고소득자들만 있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런가요? 중간 소득을 이제 얻게 하는 자본의 이상이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극화가 어디서 이상이 생기면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자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간 소득을 얻게 하는 자본이 안 생긴다는 말인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중간 소득을 형성할 수 있는 자본이 이제 생기는 조건에 이상이 생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자본들이 계속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기게 하고 그 규모도 커지게 하고 그리고 또 생산성도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고 그래야지 개개인도 잘 살게 되고 또 사회 전체도 잘 살게 되고 소득 격차 자체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자와 제일 돈을 적게 버는 자 소득 격차를 비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여튼 뭐 자본이 쉽게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소득이 다양해지고 또 분화가 많이 되고 그래야지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근로자들도 이제 소득이 다양해지니까 노력을 하면 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예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